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컸었던 시장을 보내고 오늘은 우리 시장 숨고르기 그리고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대내외적인 악재는 조금 둔감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숫자, 실적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고 있고 우리가 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해봐야 되는 방향성,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팍스 브런치에서 오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또 이 시각 우리 증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미국 보시면 오늘도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지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었고요. 강보합권에서 3대 지수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존스 0.17%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9%, S&P 500 지수 0.28%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다음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좀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다우지수는 7거래 연속해서 나스닥은 8거래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계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선방하면서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는 총재들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12월 그리고 내년 1월의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계감은 있긴 하지만요. 민감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채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국채 금리는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들은 대부분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흐름 이어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죠. 사실 어제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제 양시장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이 강보합권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3% 상승하면서 2,451.2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0.59% 상승합니다. 827.5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2차 전지 섹터는 다소 주춤한 반면에 또 반도체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빈대 확산 우려에 따른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 그리고 어제 시외에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좀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낙폭이 컸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861억 원, 193억 원 코스닥에서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인들은 다른 포지션을 시장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38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7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오늘 시장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120억 원, 코스닥에서 419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강세 테마 어떤지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히토류 테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히토류 하면 미중 무역 갈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역시나 그 이유가 맞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서 오는 11일에서 17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에 미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 소식이 있었죠. 이에 맞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중국에서는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 철강석, 동정광, 탄산칼륨 비료 등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규제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내려지게 되면서 희귀 금속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유니온 머트리올 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희소금속으로는 또 세노텍, 사마전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죠. 게임주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주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었는데 호실적을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등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겠고요. 또 이 빈대 관련주들로 살충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놈, 경남제약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역시나 테마 주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하락하는 테마에는 LPG 그리고 선박 처리 장치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지금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위메이드가 지금 20% 강세 나타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위메이드 맥스까지 오늘 좀 강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을과 워트, 이제 의료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 젠큐릭스라는 종목이 지금 26%의 강세 보이면서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NP라는 종목도 지금 14%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4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 외에 또 빈대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어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만이 어제 그나마 좀 보합권의 강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6% 정도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 모두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망치를 굉장히 안 좋게 내놓게 된 것도 한몫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목표가 살펴보시고 전략들도 잘 챙겨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주 메가MD도 지금 8% 정도로 7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장중에 종목들의 순위와 변동성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시장의 반등을 위해서 이 겨울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 챙기면서 시장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또 건강한 수익을 챙겨주실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지금 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대응 전략이 중요한 만큼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전략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시작이 되면서 월요일에는 뭐 양시장이 5%, 7%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어제는 양시장이 2% 안팎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이 오늘은 좀 보합권 안에서의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이 건강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테마 주격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방향성도 잘 모르겠거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이죠. 미국 국채금리 3년물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또 10년물 국채가 또 이제 입찰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일 3년물이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만큼 10년물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가 전일 77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7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유가는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국제 유가는 이제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생필품의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서 조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지금 그 전전일 들어오면서 좀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사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이거를 마냥 계속 매수를 환매수를 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걸 환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폭을 키우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그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사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 그 시가총액 1, 2위죠. 에코프로가 지금 크게 에코프로 형제가 네. 크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다른 섹터군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이제 국제 유가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저희한테는 호재성 이슈기는 하지만 다만 그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연내까지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 유가를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띄우고 그리고 적게 팔더라도 비싸게 팔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사우디라든가 러시아에서 이 감산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겠다. 네.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뉴욕 증시도 지금 뭐 오늘까지 해서 8일 연속 지금 올해 들어서는 사실 최장기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이라든가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 하락과 그리고 국채 금리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 후에 추가적으로 좀 산타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출연하셔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나온 소식들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또 유가도 좀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경계감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 이 원유 감산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시장에 좋은 재료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히토류 하면 미중 무역 분쟁 떠올릴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 이전에 반도체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중국 쪽에다 한 이후에 지금 중국이 이제는 우리 이런 희소 금속류들 수출 엄격히 통제하겠다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이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또 우리나라 증시 여기에서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워낙 많이 우리가 당했던 터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뭐 위니아라든가 사마전자가 뭐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지금 상한가가 풀렸죠. 네. 사실 이 히토류 부분은 항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 또한 그리고 각국에서 어떤 그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어떤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는 11일과 17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그 회의에서 어떻게 시진핑 국가 주석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좀 협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좀 보여지고요. 네. 지금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지금 히토류 생산을 지금 각국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중국에 대한 히토류 그런 수입 의존도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은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에이펙 회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어떤 그런 대화 내용 그리고 어떤 이슈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측면이신 것 같아요. 이제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도 조금 낮아질 것이고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재료로 보자면 그렇겠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저점에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을 탈출을 하셔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혹시라도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뭐 유니온이라는 종목 보고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지금 위니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걸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사실 뭐 손절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지금 한 7거래일 동안 그 거래량을 키우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히토류 이슈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이슈가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조금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면은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지금 이 히토류 말고도 지금 더 좋은 종목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히토류 쪽보다는 다른 종목군을 좀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단기간적으로 큰 이슈를 받아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기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우상향 패턴이라든가 기간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좀 큰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종목은 좀 지양해야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지금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크래프톤, 컴투스, 뭐 룸투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위니아랑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게임주 갖고 계셨던 그런 분들도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이 심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어떤 흑자 전환을 통해서 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슈가 딱 뜨니까 기술적인 반등과 이슈가 더해지면서 큰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저 궁금한 게 말씀을 하신 그 유니온 같은 종목들, 위니아 같은 종목들, 뭐 히토류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게임주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게임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최창림 멘토님이 어제 나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매도 세력이 이제 떠나갈 종목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라면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게임주는 뭐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기술적인 반등과 어떤 이슈가 더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캔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 첫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게임 테마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게임 테마군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주도 섹터가 생기면 나머지 이제 종목 그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는 만큼 아마 이제 게임주가 여기에서는 조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앞에 저는 일단 위메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그 전에는 사실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네. 위메이드가 그 전에 24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던 종목인데 위메이드는 사실 그 코인과 또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위메이드에서 발행했던 그 위믹스 코인이 어떻게 보면 상패 수준을 밟으면서 지금 24만 5천 원까지 갔던 이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그 코인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해소를 하면서 지금 재상장을 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의 입장에서는 게임에 관련된 어떤 흑자 전환과 함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코인 쪽 테마로 관련 테마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위메이드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게임 테마군들이 한번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 지금 뭐 사실 지금 오늘 크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좀 차트를 넓게 보면은 아직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캔들이 상승을 알리는 그런 어떤 출발을 알리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위메이드와 함께 좀 탄력받고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 히토류 관련된 그런 테마군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주 안에서도 위메이드를 필두로 지금 테마를 다시 만들어가면서 좀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위메이드도 좋고 뭐 엑토즈 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게임주가 너무나도 많이 주가가 내려왔었고 악재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이제 중국의 판호도 좀 따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고 게임주가 신작을 발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떠나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탄력을 계속해서 좀 가져간다라고 봐야 되지. 공매도 측면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어쨌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매도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그 금지가 이제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반등을 이제 하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게임 테마군들은 국내와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쪽 매출이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원래 40%였는데 지금 21%까지 떨어졌죠. 그만큼 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개선이 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엔터주라든가 또 영화 산업, 어떤 콘텐츠 산업 이런 부분의 테마까지 같이 또 움직이면서 게임 테마 군들도 그런 테마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회담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좀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회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미국과 중국의 회담 그리고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게임주는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잘 캐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최창림 멘토님이 또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수익률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쪽의 이슈에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화장품주들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11월에는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서 8.5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시고 지금 보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 이 기대감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언제 포트폴리오에 담으셨던 거예요?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네. 제가 전 방송이죠. 그러니까 전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오. 그때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물론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매수 타이밍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두고 보시면 며칠 안에 좀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담으셔가지고 수익을 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한 8.5%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이 상승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포트에 담으셔서 좀 큰 수익 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10% 이상 급등하는 캔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이 종목은 꼭 포트에다가 담으시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자신 없으면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쵸. 여기에서 충분히 크게 더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면서 사실 전일이죠. 전일도 사실 그 장 마감 때쯤에 그 화장품들 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광군제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11월 11일이 광군제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와 함께 이 실적은 아직 그 3분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실적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그걸 이슈 타고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대감으로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이후에 드리는 종목도 브런치 메뉴도 굉장히 그 기술적인 분석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같이 함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물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국내 OEM, ODM사들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와 함께 또 11월에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매수 단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잡아도 저점이시고요. 이 자리에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 지금 안전하게 저점에서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 따라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요.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창 돋보기 누르시고요. 팍스 최창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그룹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늦기 전에 얼른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수익을 아주 잘 내주고 계셔서 너무 뿌듯한데 과연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의 공략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주식학 박사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뭐 시장 얘기할 때보다 종목에 대한 분석해 주실 때 그 매력이 좀 더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창림 멘토님은 정말 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실지 그에 따른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은데 오늘 브런치 메뉴, 브런치 종목은 어떤 걸 또 가지고 나와 주셨을까요?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수자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자원이요? 네. 수자원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고 좀 요즘 시장에서 좀 뜬금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테마인 것 같기는 한데 왜 수자원이죠? 수자원 왜 가지고 오셨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볼 때쯤이면 이미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막 요즘에 이슈가 되고 핫하고 그래서 그거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승 초입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남들이 이제 사야겠다라고 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수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3차 방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차, 2차 그리고 17일까지 3차 방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한 36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앵커님은 네. 요즘에 수산물 좀 드시나요? 저 그냥 상관 안 하고 먹고 있긴 한데 뭐 이러다가 금방 떠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달까지만 해도 많이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안 먹기 정말요?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방사능 수치라든가 이런 우리 부분이 피디님도 조금 안 드신다네요. 네,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마저도 지금 수산물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수자원에 관련된 종목이긴 하나 이 종목은 수자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기업은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의 여가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삼성전자 1차 벤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각종 폐수들을 여과를 해서 거기에서 깨끗한 물을 96%까지 뽑아내는 그런 지금 기술 솔루션을 지금 삼성전자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1차 벤더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필요한 이 여과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연구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차량용 EPTFE를 개발을 합니다. 이게 뭐죠? 자, 이거는 이제 공기 정화 필터인데요.
이게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지는 필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항상 겨울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겨울 테마로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국내 최초로는 차량용 공기 정화 필터를 개발을 하면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그런 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를 개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자원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 정화 필터도 있고, 혈액 투석기는 제약 아닌 걸 바이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러 네. 가지가 좀 얽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테마죠.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 테마로도 지금 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수자원으로 갖고 나오긴 했지만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기기 쪽입니다. 의료기기 쪽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어떤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움직임이 좀 좋죠. 그래서 그런 의료기기 테마로 또 엮이면서 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 GMP를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혈액 투석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혈액 투석기는 사실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이 혈액 투석기를 개발했다라는 부분은 의료기기 쪽 테마로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 부분이 혈액 투석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를 뽑아서 좀 깨끗하게 걸러서 네. 다시 몸에 주입하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던 그런 혈액 투석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 기업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일단 삼성전자 1차 벤더로서 그 이미 반도체 폐수에 대한 여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EPTFE 소재를 이용을 해서 그 특수 방진복을 국내에서는 또 첫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방진복이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 네. 3나노 공정에서는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량률을 좀 낮춰야 되는데 이 불량률에서 그 가장 큰 좀 불량률을 만드는 이유가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나노 공정에서도 이 나노급 어떤 그 방진복이 필요한데 이 기업이 EPTFE 이 소재는 사실 그 미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 전에는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이 소재를 가지고선 지금 방진복을 이 기업이 국내에서 또 첫 개발을 한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혈액 투석기도 첫 개발이고요. 네. 그리고 이 특수 방진복 이 부분도 첫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1차 밴드로서 반도체 여과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방진복도 나노 공정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3나노를 넘어서 뭐 2나노 그리고 HBM에도 어떤 방진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고퀄리티의 그런 특수 방진복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기업은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 그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수 담수화 필터를 또 첫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이 부분도 첫 국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최근에 미국 수돗물에서 그 암 유발을
압유발을 하는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 기업에서 나온 필터를 가지고 그 수돗물을 여과를 했더니 그 암 유발 물질까지도 걸러주면서 굉장히 한번 크게 이슈를 받았던 적이 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해수 담수화라는 거는 그 바닷물을 가지고 정화를 해서 그다음에 여과를 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든다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염수가 또 이제 360일 돌아서 이제 국내로 또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또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될 때마다 한번 조금씩 이 기업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 해수 담수화 그 필터는 아까 이 기업은 세계 최고 기술의 여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사막 한가운데 지어져 있거든요. 바다를 네. 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 담수화 이런 기술은 필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서울의 44배입니다. 그만큼 크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여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분명히 그 부분에서도 네옴시티와 좀 관련이 돼서 조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모멘텀 네. 받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이 좋은 점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 필터도 그렇고 여과 장치도 그렇고 지금 해수 담수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이라기보다는 되게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친환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 정말 안 움직이거든요. 특히 뭐 풍력, 태양력 정말 안 움직이고 이런 뭐 해수 담수화나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도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거 오히려 여름에 더 주목받는 테마 아닌가. 지금 담아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그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폐수 그리고 의료기기 국내 그 첫 개발한 의료기기 혈액투석기 그리고 네옴시티에 네. 관련돼서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수주를 이게 받을 것으로. 좋은데 네. 또 이게 막 튼튼한 기업들은 하나만 잘하잖아요. 이거 뭐 문어발식 확장 아닌가? 막 이런 태클을 좀 걸어보고 싶은데 뭐 다 하잖아요 지금 이것저것. 좋은 거 맞아요 이거? 네, 이게 네. 지금 이 기업이 사실 이 여가 기술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소재죠. 그 EPTFE를 통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네, 거군요. 다 파생된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은 그 EPTFE의 소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기술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어떤 의료기기라든가 어떤 뭐 방진복이라든가 반도체 방진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수 담수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파생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기술력이 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파생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한번 보시면은 물론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지금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년 거의 한 200억씩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매출액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특수방진복이라든가 혈액투석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그 실적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훨씬 더 많은 반영이 될 거고 영업이익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차트를 보시면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집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우상향 흐름을 다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니, 이 종목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기업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전략과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